요즘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세요. 예전보다 감기가 오래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오늘은 이 문제를 30년간 연구해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면역과 생활건강 분야 전문가이신 오하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하늘입니다. 박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던데요. 이게 정말 그냥 나이 탓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늘 급해요.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겨버리시는 거죠.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말고요. 매일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면역력 음식 3가지를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대로 알고 드시면 몸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면역과 생활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오하늘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음식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냉장고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몸의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3세 최영자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한 달은 기본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시고 본인은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밥은 먹는데 기운이 안 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버거웠던 거죠. 가족들은 나이 드니까 그런 거라고 위로했지만 본인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셨대요. 예전엔 감기 한 번 걸리면 일주일이면 나았는데 요즘엔 기침이 한 달씩 가고 목도 계속 칼칼하다는 거예요. 손발도 차갑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음식 3가지를 꾸준히 챙겼을 뿐이에요. 비싼 보약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2달쯤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기 기운이 와도 훨씬 가볍게 지나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기침도 일주일이면 멈추고 목의 칼칼함도 사라졌대요. 손발도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더라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소화가 편해지면서 아침 식사가 즐거워졌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면역력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몸의 방어 반응을 빠르게 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게 마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마늘이 바로 그 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국내외 여러 영양 연구에서 마늘의 활성 성분이 면역 세포 활동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백혈구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몸의 방어력을 높인다고 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서도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김정수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잦은 감기 때문에 겨울이 두려웠대요.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감기를 달고 사셨다고 해요. 한 번 걸리면 기침이 한 달 이상 가고 목이 아파서 말하기도 힘들었대요. 그런데 아침마다 소량의 마늘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회복 속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감기에 걸려도 예전처럼 한 달씩 끓지 않고 일주일 안에 훨씬 가볍게 지나가더라는 거죠. 올해는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마늘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으로 다진 뒤에 1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꿀에 절여서 하루 한 조각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기와 접촉하면서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더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바로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공기에 노출시켰다가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다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익혀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마늘찜이나 마늘구이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마늘을 조미료 말고 음식으로 챙겨 드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두 번째 음식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우리 면역 세포의 대부분이 활동하는 장 환경을 정돈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요.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장 건강이 중요한데 김치가 바로 그 장 균형을 잡아주는 대표 음식이거든요. 장 속에는 수천 종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발효식품 섭취가 장 균형과 방어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보고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효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인정하고 있고 김치는 그 중에서도 유산균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이죠. 특히 김치 속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비율이 높아서 장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이선영님은 변비와 잦은 피로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생김치를 하루 2끼로 나눠 먹으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화장실도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더래요. 전에는 아침마다 변비 때문에 30분씩 화장실에 앉아 계셨는데 지금은 10분이면 끝난대요. 그리고 변비가 해결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김치는 너무 익지 않은 걸로 하루 2끼에 나눠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익은 김치는 신맛이 강해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너무 짜게 느껴지시면 백김치나 물김치로 바꿔보세요. 염분 부담은 줄이면서도 유산균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김치를 매번 같은 방식으로만 드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세 번째 음식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순환을 돕는 음식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면역세포가 몸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버섯 속에 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방어세포 활성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같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들이 모두 이 성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버섯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 지표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해요. 70세 박성호님은 아침마다 버섯물을 끓여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겨울철 컨디션이 확실히 안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손발이 차고 아침마다 기운이 없으셨는데 버섯을 꾸준히 드시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하루 시작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서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셨는데 지금은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실 수 있대요. 버섯은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하루 한 끼에 곁들이시면 됩니다.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소화력이 다르니까요. 버섯국, 버섯볶음, 버섯전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버섯을 국물 재료 말고 주인공으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음식이 함께 작동할 때 면역력은 훨씬 더 안정됩니다. 마늘이 방어 반응을 깨우고 김치가 장 환경을 정돈하고 버섯이 순환을 도우면서 몸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만 먹는 것보다 세 가지를 함께 챙기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불규칙하게 드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먹는다고 해서 몸이 바뀌진 않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기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며칠 못 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 한 끼에 한 가지만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엔 마늘 한 조각, 내일 점심엔 김치 한 접시, 모레 저녁엔 버섯볶음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가장 바꾸기 쉬운 한 끼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은 면역 회복의 핵심 시간이거든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특히 중요한데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거든요. 그런데 늦은 시간에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밤새 일을 해야 하니까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져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만 더 하세요. 캐모마일 차나 페퍼민트 차 같은 허브차가 좋고 따뜻한 보리차도 괜찮아요. 요즘 잠에서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저녁 식사량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서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햇볕이에요. 햇볕은 자연스러운 면역 자극이거든요.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서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햇볕을 통해 몸에서 직접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만으로는 부족해요. 유리창이 자외선을 막아버리거든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얼굴과 손에 직접 햇볕을 받아보세요.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는 자외선이 약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햇볕 쬐는 게 언제였나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도 햇볕 쬐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움직임이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면역세포가 몸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산소와 영양소도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빠르게 배출되죠.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불러오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주변 풍경을 보면서 편안하게 걸으세요. 걷다가 쉬어도 되고 벤치에 앉아서 햇볕 쬐는 것도 좋아요. 오늘 몸을 움직인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식사 전후 물 섭취도 신경 써야 해요.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한데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장이 깨어나면서 하루 시작이 한결 가벼워져요.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물을 식사 직전에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묽어질 수 있으니까 식사 30분 전후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조금만 마시고 식사 후 30분 뒤에 한 잔 더 마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과 직결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백혈구 수가 줄어들고 염증 반응이 증가해요. 완전히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하루 10분에서 15분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고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졌나요? 생각해 보세요. 식사 속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쉽고 소화 부담도 커지거든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최소 15분에서 20분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되는 거죠. 한 입을 20번에서 30번 정도 씹으면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음식을 잘게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적정량을 먹게 됩니다. 식사 시간이 최소 20분은 되도록 여유를 가지고 드세요. 혼자 식사하실 때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는 것보다 음식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중에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식사 속도를 늦추는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알코올과 흡연은 면역력에 가장 큰 적이에요. 술을 마시면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느라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시간 동안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을 방해하고 폐 기능을 떨어뜨려서 산소 공급을 막거든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잔씩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술을 마시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씩 줄여보세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한 개비씩 줄여가다 보면 어느새 끊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몸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면역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무너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걸 방치하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올바른 관리는 식탁과 생활 습관을 동시에 바꾸는 겁니다.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함께 작용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 하나도 한 달씩 끌고 작은 상처도 잘 안 낫고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힘들어져요. 하루 종일 피로가 쌓이고 무기력해지면서 자신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죠. 그러다 보면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결국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심하면 우울감까지 찾아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도 없어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실제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고 염증성 질환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가 와도 빠르게 지나가고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가벼워져요. 하루를 시작하는 무게가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소화도 편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깊게 자게 됩니다. 숙면을 취하니까 다음날 컨디션이 더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거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덜 힘들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모습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정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김치 한 접시를 의식적으로 올리는 것, 아침에 마늘 한 조각을 꿀에 찍어 먹는 것, 점심에 버섯볶음을 한 접시 더하는 것,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한 달, 두 달 계속하게 되고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음식은 따로 먹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늘이 방어 시스템을 깨우고 김치가 장 환경을 정돈하고 버섯이 순환을 도우면서 몸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신 분들은 변화가 훨씬 빨랐어요. 한 가지만 하신 분들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몸이 좋아지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세 가지 모두 챙기시는 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아침 습관을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침 30분만 바꿔도 하루 전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루 전체 컨디션을 좌우하거든요. 물 한 잔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 스트레칭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하느냐,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마늘인가요? 김치인가요? 아니면 버섯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